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벌써 11월 밖에는 벌써 온통 빨간색, 노란색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있다면, 그 애는 보통 애가 아니죠. 왜냐면, 자기 기준에 내 얘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면 학교의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제 말처럼 움직이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겠죠. 당연히. 거기다 뭐 내신까지 더해진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부터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정답을 그동안 찾죠.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른들도 가능한 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우리 인간이 동물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늘상 1, 2, 3, 4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대충이라도 그거 맞는 거가 정답인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들이 있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답을 찾아가는 거고,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해가면 되는 거죠. 제가 한 2,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정부기관에 보조를 받는 한 단체에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면접관인 거죠. 면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원 졸업자도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자마자 이력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있죠. 항목들이. 또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미 서류상에서 어느 정도 가려지겠죠? 그죠? 서류상에 이미 이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점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학점이죠. 학점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학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 회사 가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학점은 그래도 성실한 정도의 점수라는 거를 파악하기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대한 정보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이전에 해왔던 일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한 거, 대학교 졸업한 거, 대학원 졸업한 거, 또 그 사람이 했던 그동안에 인턴 생활 해왔던 거, 또는 회사 생활 해왔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제일 정확한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죠. 근데 그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 정리를 매우 디테일하게 막 해와요. 요즘 특히 수시로 기업에서 수시로 많이 뽑을 때 보면 완전 포맷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서류를 통과했다면 면접을 볼 때 막 서류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로 적혀 있다거나
자기는 전혀 참여했어도 정말 그 이렇게 복사 정도로만 했는 사람인데 자기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은 바로 역량인 거죠. 역량.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과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글에서 이 아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는데 그것이 성적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말과 글이 매우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탁월함의 정도는 서울대 다르고 연대 다르고 고대 다르고 한양대 다르고 서강대 성균관대 다르고 뭐 다 다르죠. 또 지방대라면 지방대에 따라 또 다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과 글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적을 왜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 아니 다수는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지. 네, 성적 중요합니다. 성적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이 상대적 기준에서 더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을 수도 있죠. 그것이 보수적인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점수를 더 많이 볼까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그러니까 등급을 더 많이 볼까요? 당연히 이 하위권 대학일수록 물론 뭐 상위권 대학들은 뭐 1등급 또는 1, 2등급 또는 2, 3등급 또는 3, 4등급 이렇게 섞이겠죠. 아무래도 딱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게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습니다. 학점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 잘라지는 학교는 극히 일부 대학에 있긴 하지만 그 대학조차도 가끔은 그 등급대 우리는 2등급 초반대이야. 우리는 2등급 중반으로 넘어가면 안 뽑을 거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과 글에서 매우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아이를 합격이라고 하는 쪽에다 올려놓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 2, 3학년 동안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성적이야. 무조건 성적이야. 나 다 필요 없어. 내신 성적이야 라고 매달려 왔다면 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대학은 분명히 성적을 중요하게 쳐다보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말과 글이 워낙 빵빵해도 내신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건 역시 정답이 아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도 고민인 거고 학교생활이 불충분해도 학교생활의 창체활동이나 세특활동이 불충분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를 들어 1등급 아이가 지방에 있는 한 사립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학교생활 그러려면 교과로 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살짝 있는 애가 그러면서 말과 글은 별로 없다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다만 학교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고 그 학교 생활에서 창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세특 활동은 어떻게 하고 독서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한 아이라면 서울의 주요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신 성적만 좋고 나머지 세특 활동이나 창체 활동이 부족하다면 서울의 좋은 대학을 원서를 넣는다고 해도 가능성이 없죠. 학생부 교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취업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취업에 면접관으로 참여했을 때 얘기처럼 이렇게 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관점 역시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만약에 고등학교 제가 예를 들어 성적이 어떠니까 어떻게 들어가라, 뭐가 어떻게 가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분명히 이 방송을 더 많이 들었겠죠, 그 학생이. 하지만 저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말과 글의 힘이라고 늘상 얘기해왔고, 말과 글의 힘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역량은, 이 역량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치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해봤는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생활에서 이 아이의 역량이 나타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해왔느냐죠. 어떤 것을 해온 그 경험치가 역량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평가를 교사들이 평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아이 역량이 의사소통 능력은 어떻고, 발표력은 어떻고, 논리력은 어떻고, 분석력은 어떻고, 비판적 사고력은 어떻고, 창의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평가가 갈리니까 내신 점수를 덮어 놓는다고 치면 학교생활기록부 그 자체로 아이의 역량이 평가가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느 정도 급이네? 어느 정도 급이네? 어느 정도 급이네? 어느 정도 급이네?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책에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해놨던 그런 평가 방법대로 평가가 되는 거죠. 이러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한 상위 한 6개 대학? 이게 매우 촘촘한데요. 서연고급, 또 뭐 한성서급, 또 뭐 중앙대, 경희대, 뭐 또 이화여대, 뭐 이런 식으로 급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말지는 아까처럼 지방대학은 그러니까 하위권 대학일수록 성적에 더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적에 민감하다는 말은 성적이 아주 하위권이라 안 뽑는다가 아니라 뽑아도 어쨌든 이 사고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 평가자가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매우 보수적인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성적을 더 많이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보수적은 여태까지 늘상 해왔던 것을 좀 지키려는 쪽이 보수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이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적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조금 진보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선 특정 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것은 또 받아들이는 또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는 꼭 있어야 돼. 뭐 어떤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것은 학교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따라 틀리죠.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서울의 경쟁은 곧 세계인과의 경쟁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쪽의 대학들은 아무래도 더 진보적인 마인드를 갖고 학생들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저 밑에 대학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전체적인 사고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더 보수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적에 더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직까지도 수능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이 부산대죠. 또 충남대도 갖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제가 늘상 비판하기도 하는데 더 이상 질려서 지금은 안 하고요.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1년에 두세 번씩 썼었고. 그렇지만 뭐죠? 노이즈 마케팅처럼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써줍니다. 요즘은.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뭐죠? 그 괴물아이라는 애 있었잖아요. 그 괴물아이의 학업 그 뭐라고 하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서성한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서성한급으로는 적혀져 있지만 연구대급으로는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성한급에서도 좀 급이 뭐 최상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우위급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매우 우수한 아이인 거죠.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 성적이 국영수의 그 성적, 한국사나 세계사,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생명과학인가요? 그것은 1등급이죠. 근데 나머지는 뭐 7, 8, 9등급? 또 8등급, 9등급 뭐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성적이 낮으면 안 적어준다. 이 아이 얘는 왜 적어줬을까요? 성적이 안 나오면 안 적어준다며요. 그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우리 학생들을 봐도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안 적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이는 왜 적혀져 있을까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록해 준 거예요. 이 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 주는 학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이 아이에게 그렇게 적어줬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침 이 아이하고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던가요? 통화를 해서 제 책에 제가 새로 쓰려고 하는 책에 이 아이 것도 좀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좀 학교생활 기록부를 치고 있는데 이 아이께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뭐 이렇게 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뭐죠? 지방대 왜 그때 넣었을 때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넣었거든요. 혹시 그쪽 지역 사람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경북대와 어쨌든 경상북도잖아요. 그죠? 대구. 우리 보수의 심장부죠.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에 썩 반기는 학교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평가를 썩 잘하는 학교도 대학들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학들인 거죠. 그러니까 충남권에 있는, 대전권에 있는 대학들보다 더 많이 그렇다는 거지, 같은 지방권이라도 더 그렇다는 것이지, 그쪽 대학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마 계명대는 몇 개 대학이 이렇게 합쳐진 대학이죠. 아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몇 개 대학이 합쳐진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쪽에 입학사정관 실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이 매우 뭐라고 하죠? 어떤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진취적이라기보다 어쨌든 조금 더 그렇게까지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괴물아이 경북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방권은 좀 합격하기가 좀 그렇지라고 하면서 내심 기대했던 대학이 이제 계명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영남대에 떨어졌다고 왔을 때도 제가 그래 크 표시해 놓고 당연히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딴 데 붙어. 그리고 경북대도 떨어질 거야.
이랬는데 이제 경북대도 떨어졌어요. 계명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거는 아직 남아 있죠. 근데 아마 학교에서는 그 아이에게 에듀진에서 니 거 또 영상 촬영했느냐고 묻더랍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사실은 더 많이 찍고 싶어요. 그 아이 관련해서.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상황도 재밌고 이 아이가 헤쳐나간 모습들을 그려진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이게 발표 나오기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입이 완전하게 발표가 나오기 전이니까 또 제가 물론 유튜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그쪽에는 당연히 이제 저희 구독자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적나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과가 이제 저 밑에는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계명대는 어쨌든 이제 합격을 했고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봤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아직까지 그 내용을 뭔가 얘가 문자 메시지를 왔어요. 교수님이 뭐뭐를 질문했고 뭐뭐를 했다고. 그거 날라가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창체 활동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 창체 활동에서 단순히 남과 똑같은 활동을 하면 남과 똑같이 기록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 등급이 7등급이었다면 내 친구도 7등급이야. 근데 그 애가 안 적혀져 있다면 나도 안 적혀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등급은 비록 7등급이지만 내가 나름대로 우리 학교 1등급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 기록에 대해서 선생님은 기록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야, 뭐 그런 걸 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공부야, 공부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좌절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더 많은 활동. 근데 더 많은 활동이 단순히 막 시간만 많이 뿌려대라는 게 아니라 그게 동아리가 됐던 자율활동이 됐던 봉사활동이 됐던 진로활동이 됐던 그 탐구활동을 하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탐구활동. 그 탐구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탐구활동은 안 하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면 동아리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요. 탐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탐구활동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독서이고 보고서인 거예요. 연구자료 찾아보고. 이런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특에서도 기록해 주는 게 모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둠 활동에서 공부 꼴찌에는 당연히 한 4명이 이렇게 있으면 꼴찌의 역할은 4번째예요, 보통은. 근데 적어도 자기가 얘가 이빨 실력이 어쨌든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하면 1번으로 올라올 수도 있죠. 그것을 잘 조율하는 리더십도 있고 한다면 당연히 항목을 또 얘가 잘 준비는 해.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잘 준비를 하면 이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역할을 내가 비록 성적으로는 역꼴찌번에 있어야 하지만 적어도 내가 행동을 할 때는 모든 수업에서 그러면 이 1번의 만큼에서 지네 반에서 제일 잘하면 당연히 인정을 받는 거죠. 뭐에서 인정을 받아요? 리더십에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발표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고요. 동료의식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도 인정을 받는 거고요. 이런 인정받는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안 해놓고 지는 매번 7등급이면 7등급만큼 해놓고 우리 학교는 안 적어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골 때리는 거죠.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는 다 안 적어줘. 다 안 적어주는데 누군가는 적어줬어. 그 애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무조건 적어줬다라고만
그렇게 피해의식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네 활동 하라는 거잖아 여기서.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죠. 하면 적어 주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찌됐건 그렇게 하는 모든 수업 그렇고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를 하는데 매번 뻔하디 뻔한 대충 남들이 이렇게 해가는 그 정도 것만 가지고 해가놓고 저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정도는 선생님이 몇 자 앞자 몇 자 읽어봐도 네가 어디까지 고민했는지 다 알아. 글은 이미 다 나와요. 글래. 그래 이 아이 역량이. 그러니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과 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말과 글로도 평가가 돼요. 애들 수행평가 해놓은 거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확인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야,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랬다고 하면 걔는 A급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뭐 이해 근데 아직까지 얘 부족한 게 많네.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얘가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뭐 다 부족한데 써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부족한데 내용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나온다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던졌던 뭔가에 의해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놓고 남들만큼만 해서 놓고서 기록을 잘해달라고. 남들도 그 정도 기록해놨으니까 3등급이면 3등급에 맞게끔 해주겠죠. 근데 3등급이어도 1등급만큼 아니 7등급 애가 어떻게 서성한 급 다 1등급 아이가 기록되어 있는 아이만큼 기록되게 하겠느냐고요. 너무 뻔한 거예요. 걔가 했으니까요. 했으니까 안 적어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 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뻐서 하는 말이에요. 이뻐서. 얘는 제 평소 성격을 봐요. 내가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어떤 거를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뭔가를 해도 아이가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니 정확히 있고 그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아이의 급이라면 선생님도 조심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자기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선생님 저 이런 활동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했어? 가. 이렇게 해서 쭈그리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5월 21일 날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이러이러한 느낀점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그래? 참 그래. 그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수의 아이들은 착하거든. 한국의 아이들은 착해요. 실제로 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있어도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그 주장에 대해서 정확히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도 없어. 뭘 적어줘요? 내가 이렇게 적어줘도 예, 저렇게 줘도 예. 이러는 아이들이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능력이 없는 아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침판에 지난달인가요? 후추파의 이스라엘의 후추파 정신에 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참 빠꾸 맞았나? 이번 달에 그럼 나갈 겁니다. 후추파 정신. 그게 뭐냐면 뻔뻔함인 거죠. 뭐죠? 그 이스라엘의 그 하브루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참고 또 대답해주고 저거는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고 온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주는 게 하브루타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후추파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정도로 뻔뻔하게 자기의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아이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게 역량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예의를 갖추지 말라가 아니죠.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죠. 우리 한국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당연히 선생님에 대한 예의 잘 갖춰야 되고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인사를 잘하니까 얘는 부닥치면 선생님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애가. 이렇게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조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효능감이 떨어졌겠어요? 얘네들이 인사를 얼마나 안 하면 떨어졌겠어요. 아니 애들이 잠자는 건 둘째 치고 인사조차도 제대로 안 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자기 효능감이. 그런데 이 애가 나를 살려줘. 그런 애가 정말 나를 부닥치기만 해도 매번 인사를 잘하는 저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기억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은 기억 못하죠. 일주일 있다 또 한 번, 쟤봐라. 그 교무실에 선생님도 그러죠. 야, 걔 인사왕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그 아이, 지금 괴물 아이도 뭐라고 하더라? 어디 행특에 보니까, 뭔가에 보니까 인사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놓고, 물론 그러면서도 내신까지 좋으면 더 좋지만, 이 아이는 그 내신 공부하는 동안 다른 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좀 버벅거렸다고 하는데, 버벅거렸다는 건 애들 아니에요, 애들.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인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관한테 간 건데, 물론 연습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마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버벅거렸다고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때 문자는 보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제 그런 결론이 다 나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서울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 거.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계명대가 합격시켜줬던 것은 그만한, 어떤 진취적인 사고 또는 진보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너무 경북대나, 영남대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했다라는 거죠.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 아이는 서울에 웬만한 급에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인데도 만약에 그 아이가 서울의 하위권 대학, 인서울의 하위권 대학에 넣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서울 하위권은 떨어지지만 인서울 대학에서도 중하위권이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학교의 내신하고 아이의 기록상이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재밌게도 대학의 랭킹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지금 한참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 때죠. 이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남들 하나 했다면 하나 더 2개 해라.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요번 보고서라고 하는 거 구글에서 찾아서나 이런 데 찾아서 해보시고, 또는 우리 나침반 구독자들의 경우에는 요번 11월호에 이미 나갔으니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가들을 했을 때 내가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느 경우이든 인사가 첫 번째, 인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근데 부끄러워서도 안 하거든요. 사실 인사 그렇게까지 하려면 좀 사실 살짝 민망하거나 살짝 뭐 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야 수업할 때 더 신이 나거든요. 강의할 때도 상대방이 뭐 반응이 있어야 신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평가를 지금 한참 하고 있을 텐데 제발 대충 하지 말고 또 무등평가도 지금 할 거예요. 제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해라. 수행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창치활동도 마찬가지다. 남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이제 기말고사죠. 좀 있으면 또 기말고사예요. 그러면 할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 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아이에게 꼭 현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연구하고 싶은 것과 관련해서 보고서 형태로 글을 써보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말씀. 요번에 정시가 확대된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11일 날, 어쨌든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나오는 대로 다시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전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